네, 계란이 2판에 1,000원, 그리고 파인애플도 2개에 1,000원. 자, 이게 어디서 파는 품목일까요? 바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상품 가격인데요. 지난 18일 할인 행사의 품목 가격들이었습니다. 총 10억 원어치의 쿠폰을 나눠주겠다라는 행사에도 하루 만에 무려 17만 명이 몰리면서 성황리에 마감되었다는데요. 이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이렇게 상당하죠. 요즘 어떤 이야기인지 또 증권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 이슈포트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지난 4분기 중국 직구 거래액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분기 거래액도 전년 대비 161% 성장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BC카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국내 온라인 쇼핑 매출액은 3.9% 줄어든 반면 알리나 테무의 매출액은 79.4%나 증가했고 이 고객 동안 90%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초저가를 무기로 이 한국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네요. 보통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 배송 대행지를 통해야 하는데 이게 진짜 절차가 까다롭고 귀찮았잖아요. 하지만 테무와 알리가 이 한국에 직접 진출하면서 구매 절차가 상당히 단순화되면서 이용 고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자, 거기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알리바바 그룹의 물류망을 이용해서 박리담회가 가능한 구조까지 만들었고요. 테무도 중간 유통 단계를 생략하고 소비자와 제조업체를 직접 연결을 해서 최저 입찰가에 낙찰받는 업체만 판매할 수 있도록 설계해 상당히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치만 가격이 암만 싸다고 해도 품질의 형편이 없다라고 하면 수요가 언젠가는 끊길 텐데요. 하지만 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인식도 국내 대기업 입점을 통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쿠팡과 납품 단가로 1년여간 갈등을 빚던 CJ 제일제당을 입점시킨 데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끌어들여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최근에는 전문 인력을 영입해서 신선식품까지 취급 품목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K베뉴에서 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동원 F&B, 대상, 그리고 삼양식품, 풀무원 등 국내 음식료 대기업들도 입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식품 카테고리가 재구매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네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알리는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물량 공세 상당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 그룹은 한국 사업을 위해서 향후 3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600억 원을 투자해서 연내 5만 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이 K셀러와 소비자 보호 등에도 각각 1,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류센터는 토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만큼 국내에 이미 마련된 물류센터를 임차해서 활용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알리바바 그룹이 이 한국 시장을 점령하는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죠. 업계에서는 이러한 투자와 계속되는 저가 물량 공세로 중국 업체들이 이미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대규모 적자까지 감수하면서 한국 시장 공략에 진심인 걸까요? 이 중국의 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려는 이유, 바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인터넷 속도와 인구 밀집도 등 이커머스 점유율이 높기도 하고 한국에서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일본이나 동남아까지도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시장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기업들의 우려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따라가야 하겠지만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흑자를 내지 못하는 만큼 큰 폭의 투자 확대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SSG닷컴은 지난해 1,03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고요. 롯데온도 856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G마켓과 11번가도 각각 321억 원 그리고 1,158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쿠팡도 그동안 쏟아부은 투자로 이제 실적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주력 중 하나인 신선식품 카테고리가 알리가 동참하면서 마냥 맘 놓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SK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도 일부 실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 쇼핑몰은 전체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의 5% 수준으로 거래액이 굉장히 작아서 이 스스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기에는 중국 플랫폼의 성장세가 좀 많이 거세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업체들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조건을 내걸면서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있는데 요거는 네이버가 공들이고 있는 브랜드 스토어와 겹치면서 이 알리에 입점하는 브랜드가 커질수록 네이버의 브랜드 스토어 거래액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또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네이버의 투자 의견은 매수는 했는데 목표 주가를 29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을까요? SK증권 리포트는 네이버와는 다르게 이 카카오의 목표 주가는 기존 7만 5천 원에서 7만 8천 원으로 높여서 잡았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국내 서비스 전개에 따른 거래형 매출 타격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 거래형 매출의 70% 이상이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발생하는데 이 선물하기는 대부분 중국 플랫폼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잖아요. 그리고 생일이나 이 기념일에 선물로 주는 이 서비스 특성상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할인 없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배송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카카오페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커머스 이용자 증가로 인한 결제액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본업에 대한 멀티플을 상향해 카카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한 거고요. 또 인터넷 업종 탑픽으로도 제시했습니다. 네,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 유통시장을 흔들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과 이에 따른 피해주 그리고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TF를 구성해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거대 자본을 앞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몰들의 침공에 국내 업계들은 어떻게 대응해 줄지 또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어떻게 변동을 일으킬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